연습을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연습할 때는, 자, 볼게요. 얼리 코킹, 빨리 좀 코킹을, 얼리 코킹은 난 안 할 거고, 그죠? 약간 빠져서 바로 코킹을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코킹을 올라와서, 요렇게 와서 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코킹을 천천히 나중에 할 거예요. 올라와서 요렇게 해가지고 치는 거 하고. 뭐 별 차이 없잖아. 그쵸? 근데 문제는 코스에서 나갔을 때 차이가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뭘 얼리 코킹이라고 하는지 뭘 레이트 코킹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보통 얘기하는 얼리 코킹은 이게 얼리 코킹이에요. 얼리 코킹은 테이크백이 없어요. 이렇게 바로 하고 돌아가는 게 얼리 코킹이에요. 근데 테이크백이 있잖아요. 테이크백이 만들어지고 일어나는 코킹은 얼리 코킹이라고 하지 않아요. 레이트 코킹은 코킹 없이 올라가서 탑에서 코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말처럼 뭐 결국은 빨리 코킹을 해서 올라가서 코킹을 하나, 코킹이 돼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얘기잖아, 그지? 그치.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연습을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연습할 때는, 자, 볼게요. 얼리 코킹, 빨리 좀 코킹을, 얼리 코킹은 난 안 할 거고, 그죠? 약간 빠져서 바로 코킹을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코킹을 올라와서, 요렇게 와서 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코킹을 천천히 나중에 할 거예요. 올라와서 요렇게 해가지고 치는 거 하고. 뭐 별 차이 없잖아. 그쵸? 근데 문제는 코스에서 나갔을 때 차이가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코스에서 나갔을 때. 왜 그러냐면, 스윙을 하면, 이제, 레이트 코킹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가지고 10년, 15년을 막 그렇게 쳤다면 그렇게 치셔도 돼요. 거기에 막 크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혼선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치는 동안에. 근데 그렇게 해서 익숙해졌다면 그렇게 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코스에 나가면 클럽 헤드가 공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불안해져요. 맞나요? 자기 겪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셋업에서 스윙을 잘 못해.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뭔가 정리를 해 나가야 돼. 이게 빠지는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못 가. 근데 컷만 먹고 이제 이게 출발이 돼. 컷만 먹고 출발이 되는 거야. 사실 실제로 가보면. 컷만 먹고 출발이 딱 됐는데 이게 헤드가 공에서 딱 멀어졌잖아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해집니다.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면 잘 봐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어디서 그 불안감이 최고조로 올라오냐면 위에 왔을 때 가장 멀죠, 그죠? 이때 그 불안감은 최고조로 올라와요. 그러면 사람은 불안한 구간의 시간을 줄여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나가면 템포가 빨라지는 거야. 아, 너무 빨리 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중간쯤에서 코킹을 하고 들어가면 위에 탑에서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나 있어요. 여기서 코킹을 다 하고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 있는 상태인데 그냥 바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레이트 코킹을 하면 이렇게 돼요. 봐요. 엄청 불안해요. 지금 불안한 상태야. 이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자기가 평소에 연습하는 코킹 양을 다 안 하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차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두 번째, 모든 움직임은 내가 팔로 동작이 끝났으면 팔로 출발이 되고요. 손으로 끝났으면 손으로 출발이 돼요. 사람은. 근데 몸으로 끝났으면 몸으로 출발이 돼요. 자, 그러면 레이트 코킹을 하면 자, 이렇게 왔을 때 자, 제일 마지막으로 움직인 게 뭐예요? 손이죠. 손으로 출발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간점에서 코킹을 하고 올라가 볼게요. 코킹을 하고 올라가면 몸의 회전으로 백스윙이 끝나요. 그죠? 그러면 몸으로 출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레이트 코킹은 별로 안 좋다, 그지? 자, 레이트 코킹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크로스오버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버스윙. 만일에 코킹을 여기서 하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고 왔으면 내가 여기서 어깨 회전만 다 하면 자, 제가 이미 저까지 갔어요.
맞나요? 근데 코킹을 안 하고 간 거야. 아직 저까지 안 갔어. 그러면 여기서 손목만 딱 꺾어서 저까지 보내면 좋겠는데 사람 그렇게 안 해. 같이 가면서 꺾기 시작해. 그럼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될 경우가 많겠지. 특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세게 치려고 할 때 그 크로스오버의 경향은 굉장히 커져요. 그럼 어떤 형태로 공을 치냐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을 그 사람은 이렇게 와야만 칠 수 있어요. 그걸 오래 한 사람들은 헤드가 이만큼 와야만 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만큼 들리지. 그렇게 오래 친 사람들이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그 사람들은 이래요. 잘 치는 날은 굉장히 잘 쳐요. 그렇게 오래 치신 분, 그렇게 가지고 잘 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망하는 날은 왕창 망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컨트롤을 못해요. 스윙 컨트롤을 못해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을 치다 보면 그런 분들은 드라이브도 크로스오버에서 오버해서 치거든요. 그 오버해서 치니까 맞으면 또 멀리 가요. 멀리 가긴 하는데 방향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방향성을 잡았다고 칠게. 근데 방향성은 잡아서 공은 쭉쭉 쳐나가는데 드라이버 쳐놓고 세컨 아이언 크로스오버에서 이렇게 빵 쳤는데 공교롭게 그린에 다 올라가는 날이 있어. 어프로치 많이 안 하는 날이 있어. 어프로치를 해도 어떤 어프로치만 하냐면 그냥 짧은 칩샷 정도만 해야 되는 어프로치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 공 잘 쳐요. 스코어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코스 재수없게 잘못 만났거나 아니면 그날 컨디션 따라 공을 치는데 공교롭게 40m, 50m가 남을 때가 있어. 그지?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40m, 50m 남으면 우리가 힘을 왼쪽에서 이렇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백스윙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칠 줄 알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백스윙 요만큼 가야 돼요. 치려고 하면 이만큼 무조건 가야 돼요. 50m를 쳐야 되는데 내가 이걸로 80m가 풀스윙인데 50m를 쳐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우리는 요만큼 해서 요렇게 해서 50m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들은 50m를 치기 위해서 결국 이만큼 올라가요. 처음에 빈스윙 할 때는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하다가 막상 칠 때는 이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일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는 그만큼 가야만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치면 큰일 난다고. 그죠? 그러면 속도를 줄이겠죠. 내려온 속도를 이렇게 줄이는 거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금 뒷땅이 나와. 그런 게 되게 잘 나와. 아니면 제대로 맞아버려가지고 멀리 가버리든지. 그래서 거기서 타수가 차이 많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40, 50, 60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그걸 정말 잘 쳐야 돼요. 근데 레이트 코킹을 하면 그런 스윙 유형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선수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냐? 있어요. 레이트 코킹을 하는데 묘하게 크로스오버 심하게 하지 않고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임성재 같은 경우도 백스윙을 하면 보면 아크를 키우기 위해서 멀리 가져가요. 근데 임성재 선수의 백스윙은 빠르지 않아요. 알아요? 느려요. 아크를 크게 가서 느려요. 근데 레이트 코킹을 하는 사람이 백스윙 템포가 빠르면 진짜 위험해져요. 임성재 선수 같은 경우는 레이트 코킹 형태예요. 근데 레이트 코킹이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코킹이 들어가고 있다면 여기 들어가고 있다면 그 선수는 조금 더 가서 들어가는데 결국은 백스윙 탑으로 가서 어깨가 회전을 다 했을 때는 코킹도 끝나 있어요. 이미. 그게 무서운 게 어깨 회전을 백스윙을 다 해놓고 위에서 코킹을 해야 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게 무서운 거지. 그게 별로 안 좋다는 거지. 그거는 별로 도움 안 돼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처음 배울 때부터 그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 참 못 고쳐요. 옛날에 그 크로스오버 하는 사람들 레슨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 레슨 할 때 이래요. 이렇게 해요. 레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하고 치세요.
요만큼만 하고 치세요. 맨날 그것만 보고 있어요. 요만큼만 하고 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만큼만 하고 자 치세요 이러거든.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안 내려와요. 여기서 거기서 치세요 이러면 한 번에 반동을 줘야 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고쳐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스윙을 하면 힘을 주는 포인트가 누구나 한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 있지 않아요. 두 군데 힘을 포인트를 주지를 못해요. 내가 힘을 집약하는 포인트가 한 군데야.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했는데 세게 치기 위해서 여기서 힘을 세게 쓰려고 포인트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 사람은 그 포인트가 바뀌지 않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치는 거는 힘을 쓰는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단 말이야. 여기 왼쪽에 있단 말이야. 왼쪽에 힘을 쓰는 데가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나는 거기서 힘을 쓴다. 그 사람은 백스윙 크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힘을 쓰는 분들은 연습장에서 치세요. 요거 한 번 더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없애야 돼요. 그걸 없애고 나서 왼쪽으로 여기서 백스윙 한 다음에 가볍게 백스윙 한 다음에 왼쪽에서 힘을 쓰는 법을 알 때까지 왼쪽에서 힘을 쓰는 법을 알 때까지 연습을 해야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힘을 써서 오는 사람들을 고친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게 고쳐진 것 같아서 코스를 나가본단 말이에요. 100%예요. 다시 오고 안 고쳐져요. 근데 그걸 고치는데 우리는 알잖아. 연습을 해서 왼쪽으로 힘을 쓰는 느낌을 알게 되면 고쳐지는 건데 그 사람이 못 견뎌. 중간에 포기해요. 그걸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등록을 해서 했는데 아직 안 고쳐졌어요. 저 이만큼 하고 치는데요. 안 고쳐졌어요. 또 재등록 하셔야 돼요. 돈 또 내야 되죠.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 못 고쳐.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그런 것들 우리가 골프를 가르칠 때 저거는 하면 나중에는 진짜 고생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는, 이제 얼리 코킹, 레이트 코킹 답 됐어요.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